차들은 여기서 이렇게 문을 열면 중간에 딱 걸리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 차는 거의 걸리는 부분이 없이 그냥 열려서 옆부분에 쾅 들이받기 쉽습니다. 실내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실내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화려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화려한데 어쨌든 의미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김한용 기자입니다. 오늘 제가 타고 있는 차는 시트로엔 DS3입니다. 불을 좀 더 켜서 좀 더 밝게 해놓고 그리고 차를 출발시켜 볼까요? 차를 불을 켤 수가 없네요. 이유는 아마 이 키를 넣지 않았기 때문일 텐데요.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시동을 걸어볼 때 아마 많은 분들이 헷갈릴 겁니다. 시동이 안 걸려. 왜 안 걸리지? 시동이 안 걸려. 왜? 브레이크도 밟았는데 왜? 안 걸리는 이유는 이 R과 A 그 사이에 있는 N에 놓여 있을 때만 시동이 걸리기 때문이죠. 마치 일반적인 자동차 수동 변속기 자동차의 뉴트럴 모드하고 같은 겁니다. 뉴트럴 모드에 놓였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시동을 걸어야 시동이 걸리죠. P 모드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 차에는 P 모드가 따로 없다는 거, 이런 거 처음 운전하시는 분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죠. 이 차의 변속기는 MCP라고 해서 자동 변속기하고 조금 다릅니다. 수동 변속기를 자동으로 넣어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 변속기의 특성보다는 수동 변속기의 특성을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연비가 좋고요. 그리고 변속하는 느낌이 있고요. 일단 변속이 되면 직결감이 굉장히 우수하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장점과 단점이 다 있는 거죠. 자동 변속기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장점이 차가 브레이크만 떼면 차가 슬슬슬 가고 언덕에서도 뒤로 밀리지 않는다 이런 장점이 있지만 이 차는 브레이크에서 발을 뗐을 때 그렇게 슬슬슬 가지 않고 조금 멈칫하다가 그래도 뭔가 이렇게 편의를 위해서 조금 앞으로 전진하는 느낌을 줬습니다. 그런 게 있고 언덕에서 섰다가 다시 출발하려고 하면 뒤로 이렇게 쭉 밀리는 걸 볼 수가 있죠. 한 3초 정도는 버텨주네요. 3초 정도 버틴 후는 뒤로 그냥 쭉 밀려가기 때문에 자동 변속기에 익숙한 사람이 사실 큰 불편이 있진 않지만 가끔씩 깜짝 놀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3초가 넘게 브레이크에서 발을 뗀 경우 갑자기 뒤로 밀려 내려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를 운전할 때는 그런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이 차는 까브리오입니다. 까브리올레 천장이 열리는 차죠. 굉장히 우수한 개방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가지 장점이 있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러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가운데만 열려? 이건 뭐지? 옆에는 안 열리고 가운데만 열리면 뭐가 이게 컨버터블이야? 이게 뭐가 까브리오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렇죠. 조금 아쉽습니다. 이 프레임까지 없어야지 진정한 까브리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차들은 흔히 캔버스탑이라고 얘기들 많이 합니다. 캔버스탑으로 되어 있는 차들은 까브리오처럼 완벽한 개방감을 느낄 수는 없지만 일반 자동차의 선루프보다는 훨씬 더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죠. 그리고 까브리오의 장점은 캔버스탑의 장점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도 천장을 열고 닫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열고 닫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막히는 길에서도 이렇게 열고 닫고 심지어는 이렇게 선루프처럼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차의 설계입니다. 캔버스탑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 차의 설계는 이 앞부분이 굉장히 넓게 설계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캔버스탑을 이 앞까지 밀고 갔다면 그럼 탑이 열렸을 때 하늘을 보면서도 갈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실내로 들이치는 공기를 어느 정도 막기 위해서인지 어쨌든 이 캔버스탑이 열렸을 때 이 상단부가 자기 머리보다 한참 머리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캔버스탑을 이용해서 하늘을 보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이 앞부분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또 이 앞부분 시작점도 너무 앞에 있어서 심지어는 가까운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정지선에 맞춰서 섰는데도 불구하고 신호등이 안 보여서 이렇게 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너무 두꺼운 거죠, 기본적으로. 이러면
보면 내비게이션을 터치하기 굉장히 힘들 정도로 앞유리가 너무 앞에 가 있습니다. 앞유리부터 시작해서 이 운전자까지의 거리가 아마 모든 차 중에 제일 긴 게 아닐까. 이 DS 시리즈가 정말 길어요. 정말 앞유리가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앞유리 윗부분은 자기 손에 닿고 이 아랫부분이 안 닿는 게 일반적인 차들인데, 이 차는 윗부분 아랫부분 할 거 없이 몸을 앞으로 뻗기 전엔 닿지가 않습니다. 앞유리를 자기 손으로 닦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멀리 있는 차입니다. 굉장히 멀리 있으니까 앞유리가 어떻겠어요. 앞유리가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그 좁더라도 굉장히 넓은 부위가 보이는데, 멀리 있으니까 그만큼 이 넓은 부위가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개방감이 작아요. 앞유리가 실제보다 더 작게 느껴지는 그런 앞유리입니다. 사실 이 차를 보면 단 하나도 평범한 게 없습니다. 에어컨 토출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모든 부품이 단 하나도 무난하게 만들어졌다 이런 게 없습니다. 계기판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LED를 이용해서 굉장히 날렵하게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네요. 코팅도 되어 있어서 LED 이 유리가 반사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시트도 굉장히 우아한 시트인데요. 이 부분은 직물로 되어 있어서 몸을 잘 잡아주고, 이 부분은 스웨이드 같은 처리가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가죽 시트는 아니지만 가죽 시트보다 결코 저렴해 보이지 않는 그런 직물 시트라고 생각됩니다. 액센트가 군데군데 들어갔는데 굉장히 화려하네요. 그리고 문을 조작하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고, 그리고 그 단계가 묘하게 되어 있어서 여기서 조금만 더 열면 그럼 옆차를 들이받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쿠페 스타일이라서 공간이 많이 필요하고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보면은 이런 식으로 천장이 열리게끔 되어 있네요. 트렁크를 열기 위해서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캔버스 탑은 그래서 3단계로 조정 가능하게 되어 있는 거죠. 1단계는 선루프, 2단계는 캔버스 탑 오픈, 3단계는 뒷 루프까지 이렇게 오픈하는,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변속 충격 같은 것들은 사실 어느 정도 용서가 될 만한 부분입니다. 자체가 가볍고, 그리고 그 출력이 어느 정도 그에 맞는 밸런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92마력 그리고 훌륭한 토크를 갖고 있다면 그 정도의 변속 충격은 어느 정도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특히 또 변속이 되지 않도록 패들 시프트를 만약에 이용하면 매뉴얼 모드로 변속이 좀 늦게 되거나 아니면 한 가지 기어 모드로 좀 더 오래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까지 느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지간한 운전자들은 이 차의 주행 성능에 굉장히 만족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차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하고 천장이 열리고 주행 성능이 굉장히 우수한 이런 차 굉장히 뛰어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을 보면 조금 갸우뚱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아반떼가 1.6이고 크기가 이만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디자인과 이 주행 성능 물론 더 우수하긴 하지만 그에 맞춰서 돈을 그만큼이나 더 낼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드네요. BMW나 아우디나 이런 차들도 그 정도 가격에 나와 있는데 말이죠. 여하튼 지금 이 차의 국내 판매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있는